건강한 삶을 위한 지침서 TBC 클리닉 건강 365입니다. 소리 없이 우리 곁에 다가와서 건강을 망가뜨리는 그런 질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네. 여기서 퀴즈입니다. 현대인들의 성인병 1위로 불리고 있는 이 질환, 네. 과연 어떤 병일까요? 뭐 처음부터 퀴즈인가요? 좋아요. 좋죠. 네. 침묵의 살인자라고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뭐 비만? 아니면 오. 고혈압 이런 거 아닐까요? 네. 그래요? 비만이나 고혈압도 문제긴 한데 네. 지금 성인병 1위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요. 아무래도 현대인들이 아주 두려워하는 질환, 당뇨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예은 씨 띵동댕. 예. 정답입니다. 경력자 네. 역시.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당뇨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오늘 건강 365에서는 당뇨병의 모든 것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닥터스 영남대학교 병원 내분비대사내과 박일래 교수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영남대학교 병원 내분비대사내과 박일래입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당뇨병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성인 30세 이상의 16.7%가 당뇨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환자 수로 따지게 되면 무려 6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숫자입니다. 와, 생각보다 진짜 많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저는 사실 또 문턱까지 갔다 왔어요. 영서 씨가 네, 제가 첫째 임신에 있을 때 네. 임신 당뇨 검사를 했는데 재검사가 뜬 거예요. 음. 와, 그때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다행히 통과는 했습니다. 그래요, 다행입니다. 다행이네요. 아니 근데 이제 진짜 우리가 젊다고 안심할 게 아닌 게 네. 요즘 10대, 20대 젊은 층에서도 당뇨병 환자가 증가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잘 알아두고 네.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공부하는 마음으로 영석 씨랑 저랑 오늘 네. 열심히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당뇨병이 워낙 흔한 질환이다 보니까 그만큼 정보도 많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관심도 높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의외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도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씩 좀 짚어보면서 바로잡아 볼 텐데요. 네. 교수님 먼저 당뇨병이 어떤 질환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한마디로 혈액 속 포도당, 즉 혈당이 높은 상태가 계속되는 병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오르고 이걸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슐린이 만들어지지 않거나 제 기능을 못하면 포도당이 혈액에 계속 쌓이게 되고요. 결국 혈액 속에 넘친 당이 소변으로 나온다고 해서 당뇨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문제는 이 상태가 오래 가면은 온몸의 혈관이 서서히 망가진다는 거고요. 그래서 당뇨병은 단순히 당이 높은 병이 아니라 혈관을 관리하는 병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네. 그냥 저도 사실은 단순하게 우리 몸 안에 당이 많으니까 당뇨병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게 아니고 또 혈관의 건강과 이렇게 네. 관련이 있는 병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당뇨가 당뇨라고 또 다 같은 게 아닙니다. 무슨 1형 당뇨도 있고 2형 그래요. 당뇨도 있고 사실 들을 때는 알겠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1형 당뇨와 2형 당뇨 다들 여러분도 이름은 들어보셨겠지만 정확한 차이를 아는 분들은 또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게 두 가지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네, 그래서 인슐린이 아예 안 나오는가 아니면 인슐린이 나와도 제대로 못 쓰는가의 차이입니다. 네. 1형은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세포가 파괴돼서 인슐린이 거의 안 나오는 경우를 말하고요. 주로 소아 청소년기에 갑자기 시작되고 진단 즉시 인슐린 주사가 필수입니다. 2형은 인슐린이 나오기는 하는데 몸이 잘 반응하지 않는 경우이고요. 우리나라 성인 환자의 90% 이상이 2형 당뇨입니다. 그러면은 성인이 돼서 생기는 당뇨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당뇨가 바로 2형 당뇨인 거죠? 그러니까요. 2형 당뇨. 네. 아니 그런데 인슐린이 나오긴 하는데 우리 몸이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왜 그런지가 궁금합니다. 2형 당뇨의 원인이 대체 뭘까요? 네, 주요 원인은 유전적 요인에 소구화된 식습관, 운동 부족, 비만, 스트레스 같은 생활 습관이 더해지는 거고요. 과식이나 운동 부족으로 살이 찌면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을 둔하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췌장이 혈당을 낮추려고 인슐린을 더 많이 만들어내다가 결국 지쳐서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혈당 조절이 안 되면서 당뇨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국인의 특징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서양인에 비해서 우리는 췌장 여력이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크게 살이 찌지 않아도 당뇨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 좀 억울한데요? 왜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 췌장 여력이 적어가지고 왜 굳이 살이 안 쪄도 당뇨가 생기는 거예요? 왜? 표정만 봐도 그러게요. 너무 억울해 보여요. 억울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마른 비만도 있고 마른 당뇨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아 세상에 보통 우리가 당뇨는 살이 많이 찐 사람들이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그러니까요. 하고 있었는데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걸릴 수 있다고 하니까 마른 사람이라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물론 우리가 마르진 않았지만 현재. 마른 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상적이죠. 우리 어쨌든 우리도 안심해서는 안 된다. 예. 네, 그렇습니다. 당뇨병 같은 경우 이제 가족력이나 또 유전적인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고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게 실제로 가족력이 영향이 있는 건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네요. 네. 네, 유전의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히려 2형 당뇨가 1형 당뇨보다 가족력 영향이 훨씬 더 크고요. 부모님 중 한 분이 당뇨병이면 그 위험이 2~3배 정도 올라가고요. 2분 다면은 더 높아지겠죠. 하지만 유전자가 있다고 무조건 걸리는 건 아니고요. 유전적 소인을 가진 분이 부적절한 식습관이나 체중 증가 같은 환경적 요인에 노출될 때 당뇨병이 발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가족력이 그래요? 있다고 해서 다 당뇨병에 걸리는 거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부모 또 형제 중에 당뇨에 걸린 분이 있다면 네. 건강검진도 좀 꼼꼼히 받고요. 생활 습관도 좀 잘 지켜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네. 당뇨병의 증상을 미리 알아둔다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일단 교수님 대표적인 증상으로 삼다라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세 가지가 이제 많이 이렇게 발생한다는 얘기인데 어떤 증상입니까 이게? 네, 마늘 다자를 써서 네. 다음, 다뇨, 다식을 말하고요. 네. 혈당이 아주 높아지면 콩팥이 당을 붙잡지 못하고 소변으로 내보내는데 이때 당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물을 잔뜩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소변을 자주 많이 보는 게 다뇨. 그리고 물이 빠지니 목이 말라서 물을 찾게 되는 게 다음입니다. 네. 또 먹은 게 에너지로 안 쓰이고 버려지니까 자꾸 배가 고파서 많이 먹게 되어 다식입니다. 이렇게 아. 삼다가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와, 근데 되게 신기하네요. 이 당뇨에 걸리면 물을 많이 마시고 싶어진다는 게요. 그쵸?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물도 많이 마시게 되고 소변도 많이 보고 또 음식도 많이 먹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삼다 말고 혹시 또 다른 증상은 없을까요? 네, 그 외에도 체중 감소를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역시나 당이 에너지를 쓰이지 않고 소변으로 자꾸 버려지다 보니까 세포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에너지를 못 받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체중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체중이 빠진다면 당뇨도 하나의 원인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당이 에너지를 못 쓰이다 보니 환자분들 중에 필요한 것을 좀 많이 호소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상처가 나도 잘 아물지 않는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균이라든지 곰팡이 같은 그런 것들이 번식할 그런 환경이 잘 되기 때문에 잦은 감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교수님, 이런 증상이 전혀 없다가 우리가 흔히 이제 건강검진을 갖다가 당뇨병을 발견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당뇨병이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전혀 우리가 증상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그게 당뇨병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네. 오히려 증상이 없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3다 증상은 혈당이 180에서 200 이상으로 꽤 높아져야지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궁극 혈당이 130, 140 정도의 초기 환자분들은 몸으로 느끼는 게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증상이 없다고 혈관이 안 상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진단 시점에 이미 눈이나 콩팥에 합병증을 가진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살인자라고도 부르고요. 그래서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시면 안 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혈당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평소 자신의 혈당 수치를 미리 좀 파악하고 있는 거, 체크하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두 분은 어떻습니까? 본인의 혈당 수치를 좀 체크를 하고 있나요? 영서 저는 씨는, 뭐 사실 첫째 때 재검사가 떴었기 때문에 네. 둘째 출산하기 전까지 열심히 했었어요. 지금 안 하죠. 다행입니다. 안 해요. 아니 저는 작년에 건강검진 했을 때는 정상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네. 후에는 제가 따로 검사를 해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요? 얼굴 빨개졌어요. 그런데 옷 색깔이랑 지금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자, 우리가 그런데 신경 써야 할 수치가 하나가 아닙니다. 그럼요. 혈당에도요, 뭐 다양한 게 있죠. 네. 공복 혈당, 식후 혈당,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뭐 당화, 뭐 머시기 뭐 당화 뭐 있었던 맞아요. 것 같은데. 네. 그래요. 당화혈. 당화 혈색소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예은 씨 말대로 이제 건강검진 결과지를 우리가 받아보게 되면은 수치가 참 여러 가지가 있어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공복혈당과 식후혈당 그리고 당화혈색소 이런 것들이 수치로 표시가 되는데 교수님 이게 어떤 건가요? 네, 공복혈당은 8시간 이상 굶고 잰 혈당이고요. 네. 몸의 기본적인 혈당 수준을 봅니다. 100 미만이면 정상이라고 하고 126 이상이면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식후혈당은 식사 시작 후 2시간에 재는데 음식이 들어왔을 때 몸이 당을 얼마나 잘 처리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보통 140 미만을 정상이라고 하고요. 200 이상이면 당뇨병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공복혈당과 식후혈당 같은 경우에는 특정 시점의 혈당이기 때문에 사진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화색소는 지난 두세 달의 혈당을 담은 동영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당화혈색소는 2달, 뭐 3달 동안에 계속해서 혈당을 측정하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당화색소라는 것은 적혈구에 포당이 얼마나 늘러붙어 있는지 보는 검사이고요. 최근 2, 3개월 평균 혈당을 반영하는데 한 번의 검사로 이 2, 3개월 평균 혈당을 알 수가 있는 검사고요. 저희가 보통 설탕물에 손을 담근다고 하면은 이렇게 손에 설탕이 묻어서 끈적끈적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적혈구에 붙어 있는 당을 재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적혈구의 수명이 120일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 검사를 해보면은 우리가 지난 3개월, 평균 2, 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 검사는 하루 이틀 금식한다고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진료에서는 이 당화색소를 가장 중요한 성적표로 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주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분들은 공복혈당은 정상인데 식후혈당이 높고 또 어떤 분들은 혈당 수치는 정상인데 당화혈색소 수치만 높다 뭐 이런 경우도 있던데 이게 또 가능한 얘기입니까? 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특히 한국인은 인슐린 분비 능력이 서양인보다 작아서 공복혈당은 괜찮은데 식후에만 혈당이 치솟는 식후 고혈당이 먼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하네요. 또 평소에도 혈당이 괜찮다가도 특정 시간대에만 혈당이 오르면은 당화색소만 높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한 가지 수치만 보고 안심하시면 안 되고 3가지 수치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게 필요합니다. 네. 이제 당뇨병의 기준이 되는 수치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기준에는 살짝 못 미치지만 이거 좀 위험한데 하는 단계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걸 이제 당뇨 전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제 주변에도 사실 당뇨 전 단계인 친구가 한 명 있어요. 네, 잔소리 많이 하거든요. 운동 좀 해라. 네, 제 동생 이야기예요. 아유, 가까이 있었네요. 네. 네. 동생 운동 좀 해야 될 텐데요. 화이팅. 그래요. 어쨌든 이 단계에서 이제 관리만 잘하면 당뇨병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교수님, 그 당뇨 전 단계가 당뇨병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나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정상과 당뇨병 사이의 중간지대입니다. 경계형 당뇨라고도 하죠. 기준은 공복혈당 100에서 125, 당화색소 5.7에서 6.4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의 40%가 넘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사실이고요. 많은 분들이 아직 당뇨는 아니래요 하고 안심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한테 저는 반대로 말씀드립니다. 전 단계가 안심 통보가 아니고 마지막 금고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동시에 가장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요. 2단계에서 생활습관을 열심히 관리하시면 당뇨병으로 넘어가는 걸 절반 넘게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 지금 마지막 경고장이라고 하니까 지금 저도 막 긴장이 되네요. 네, 지금 동생이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 보겠는데 지금 여자친구도 없는데 지금 또 이렇게 당뇨까지 걸리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살 좀 빼라. 살을 좀 빼라. 우리 동생분 누나의 쓴소리 잘 듣고 건강관리 운동 좀 해라. 건강관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30세 이상 성인의 40%가 넘는다고 하니까 네. 좀 뭔가 좀 무서우면서도 네.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당뇨의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당뇨병이 이렇게 흔한 질환이기도 하지만은 당뇨병이 또 유명한 것이 바로 이제 그 합병증이 많은 질환으로 맞아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당뇨병을 많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교수님, 당뇨병의 합병증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당뇨병은 모든 혈관을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네, 크게 미세혈관 합병증과 대혈관 합병증을 나눌 수가 있고요. 미세혈관 합병증은 미세한 혈관에 생긴 합병증을 말합니다.
그래서 눈의 망막이 손상되어 시력이 잃게 되는 당뇨병성 망막병증, 그리고 콩팥이 망가져 심하면은 투석까지 받게 되는 당뇨병성 신증, 그리고 손발이 저리고 아프고 감각이 사라지는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있습니다. 감각이 없으니 상처가 나도 모르고 심하면 당뇨발이 생겨 발을 절단하는 상황까지 가게 될 수도 있고요. 대혈관 합병증으로는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치명적인 심뇌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이 두 가지가 당뇨병 환자의 사망 원인 1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무섭. 네, 이렇게 합병증이 너무나 많고도 무섭습니다. 당뇨병이. 그냥 당뇨병이란 게 당이 좀 높은 병이다 생각하셨던 분들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당뇨병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하나씩 우리가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OX 퀴즈 지금부터 두 분께 문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 제일 좋아하는 네. 시간이잖아요. 자, 잘 듣고 맞으면 O, 틀리면 X 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당뇨는 단 것을 많이 먹어서 생긴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오? 혹시 동생의 생활 습관을 보고 그 답을 내린 친구는 건가요? 뭔가 단단히 잘못된 친구라서 예, 단 거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많이 먹는데 네. 어쨌거나 저는 O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 또 어려서부터 어머니는 말씀하셨지 단 거 많이 먹으면 당뇨 온다. 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예.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래요? 이 당 수치가 올라가면은 또 당뇨가 걸릴 수가 있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뭔데요? 단 거. 어. 스펠링 뭐예요? Danger. DANZR. 아시죠? 이거- 덴저. 단 거는 덴저. 위험하다. 최불암 시리즈에 나온 거 아니에요? 단거를 danger. 단 거는 덴저입니다. 그래요. 위험해요. 네. 아, 너무 일리가 있는 얘긴데 네. 저는 영서 씨랑 생각이 좀 반대입니다. 저는 X 할게요. 어. 아니 당이라는 게 꼭 음식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네. 단 거를 먹는다고 해서만 당뇨가 걸리는 게 아닙니다. 네. 아까 이제 여러 그래요? 가지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죠. 네. 비만, 유전, 운동 부족 이런 게 다 당뇨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단 거 먹는다고 꼭 당뇨가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제 두 분 O와 X로 이렇게 답변이 갈렸는데 예. 우리 교수님이 두 분의 답변을 듣고 있다가 어떤 분을 보면서 물끄러우면이 예. 왜 표정이 저렇게 점점- 왜 저렇게 얘기를 할까 그런 표정으로 듣고 계셨는데 정답이 정말 궁금해집니다. 네. 교수님, 당뇨는 단 것을 많이 먹어서 생기나요? 어떻습니까? 네, 정답은 X입니다. 저희 엄마가 틀렸네요. 영서 씨를 물끄러미 바라보신 그러네요. 거였어. 그래요. 네, 설탕을 먹는다고 곧바로 당뇨병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네. 네. 이형 당뇨병은 인슐린 저항성과 췌장 기능 저하, 유전적 체질이 겹쳐서 생기는 병입니다. 실제로 단 걸 안 좋아하시는데도 당뇨병을 진단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물론 다만 간접적으로는 관계가 있습니다. 단 음료나 과자를 자주 드시게 되면은 살이 찌고 내장 지방이 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커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단 것이 당뇨병이다. 이 말은 맞지 않지만 위험은 증가할 수 있다. 이건 맞는 말일 것 같아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첫 번째 퀴즈의 정답은 예은 씨가 맞춰 주셨습니다. 네. 아쉽네요. 그래도 우리 영서 씨 말대로 단 거는 데인저인 거는 확실한 팩트인 걸로 이렇게 인정을. 네, 여러분 단 거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OX 퀴즈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네. 죽이나 과일 주스는 당뇨 환자에게 좋지 않다. 올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왜 지인 병문안 갈 때 뭐 네. 사들고 가세요? 아, 죽. 과일. 아, 과일. 네. 과일 주스 이런 거 사가져요. 죽도 그렇죠. 물론 가져가지만. 아, 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왜 가져가죠? 이제 몸에 좋잖아요. 과일이 밥 네. 먹고도 이제 과일 먹어줘야 된다, 섭취해야 된다 하는데, 네. 그러니까 소화도 편하고 과일에 또 비타민도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요. 이게 꼭 당뇨 환자에게 안 좋다가 아니라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근데 죄송한데 아마 정답은 O일걸요? 왜요? 왜냐하면 과일 주스가 혈당 스파이크를 올린다 뭐 이런 기사를 봤던 것 같아요. 오. 혈당 스파이크면 당뇨병이 굉장히 위험할 것 같단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저는 O 같은데요. 적당히 먹으면 되지 않나? 그래요. 안 돼요. 우리 영서 씨가 봤다는 기사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기사인지 네. 기대가 되는데 죽이나 과일 주스는 당뇨 환자에게 좋지 않다. 정답은 뭘까요, 교수님? 네, 정답은 O입니다. 아, 그렇군요. 진짜요? 봐요. 몸에 안 봐요. 좋구나. 네. 안 좋아요. 소화가 잘 되니 몸에 좋겠지 이렇게 하시는데 혈당 네. 입장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오. 죽은 쌀알이 이미 반쯤 소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밥보다 훨씬 빠르게 혈당을 올릴 수가 있고요. 네. 또 배도 금방 꺼져서 또 뭘 찾게 됩니다.
과일 주스는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과일을 갈아서 마시면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던 식이섬유가 사라지고 예를 들면 오렌지 주스 한 잔에는 오렌지가 2-3개 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통째로는 다 못 드실 양을 단숨에 마시게 되는 셈이 되죠. 그럴 수 있네요. 그러니까 네. 과일을 섭취하고 싶다면 주스가 아니라 그냥 그 그렇습니다. 과일 자체로 먹는 게 훨씬 낫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사실 올여름에 저 과일 주스 진짜 많이 마셨거든요. 네. 그때마다 이제 혈당이 얼마나 올랐을지 생각하니까 그렇죠. 조심해야겠다. 혈당 스파이크의 주범이었구나 싶습니다. 그래요. 사실 뭐 아침에 뭐 이렇게 건강 주스 같은 거라고 해가지고 과일 넣고 갈아 마시고 이런 거 좀 유행했었잖아요. 맞아요. 저도 네. 많이 마셨거든요. 근데 그게 안 좋을 수가 있다니. 그러면은 교수님, 이 혈당 스파이크가 당뇨병이랑 그럼 연관이 밀접하게 있는 건가요? 그래요. 네, 아주 밀접합니다. 네, 혈당 스파이크는 식사 후에 혈당이 뾰족한 가시처럼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 현상을 말하고요. 네. 당할 색소가 정상이어도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일어나면은 혈관 내벽이 손상되고 췌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결국 당뇨병으로 진행될 수가 있고요. 당뇨병 합병증 위험도 크게 높아집니다. 다만 식후 혈당이 오르는 건 정상적인 현상이고요. 네. 식후 혈당 상승으로 지나치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정도 혈당 상승이 아니고 혈당 스파이크처럼 그 폭이 크고 이렇게 자주 반복되면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결론은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반복되는 것은 좀 피해 주는 게 좋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식사할 때 혈당이 좀 급격히 많이 오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겠죠, 교수님? 네, 네. 5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먹는 순서를 바꾸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 밥은 마지막에 드시면 혈당의 상승폭이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되고요. 이 먼저 드신 식이섬유나 단백질이 나중에 먹는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그래서 혈당 상승폭이 줄어들게 되고요. 네. 둘째로 천천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최소 15분 이상 드시는 게 좋고 5분 만에 후루룩 드시는 식습관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셋째로 탄수화물의 질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흰 쌀밥 대신에 잡곡밥이라든지 흰빵 대신에 통밀빵으로만 바꿔도 이 혈당 곡선이 완만해지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식후에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10에서 15분 정도만 가볍게 걸어도 근육이 포당을 가져다 식후에 바로 눕는 게 최악의 습관이고요. 맞아요. 그리고 5번째로 끼니를 거르지 마세요. 아침을 굶고 점심에 폭식하게 되면 혈당이 네. 훨씬 크게 오르게 됩니다. 살도 많이 찌잖아요, 그러면. 그래요. 지금 몇 가지가 해당이 돼요. 밥 빨리 네. 먹고 밥 먹고 바로 앉아 있고 바로 누워있죠. 저 누워있죠. 누워있습니다. 조심해야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혈당 스파이크를 피하는 5가지 방법 여러분도 꼭 기억해 놓으셨다가 실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OX 퀴즈 또 네.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당뇨병 약을 먹게 되면은 네. 살이 찐다. 아, 이거 저는 어.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O입니다. 저 아, 할라 그래 했는데. 경험이 있습니까? 제가 아니라 제 지인이 네. 이제 당뇨병을 앓고 있어서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그 당뇨병 약을 먹고 살이 쪘대요. 약을 먹으면서 이제 식욕이 왕성하게 이렇게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약을 먹으면 좀 살이 오히려 빠지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아, 네. 그래요? 전 X 아닐까요? 아, 그래요? 네. 자, 이번에도 두 사람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자,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지 확인해 보죠. 당뇨병 약을 먹게 되면 살이 찐다. 예, 교수님, 정답은 뭘까요? 네, 정답은 X입니다. 보셨죠? 그렇군요. 네. 영석 씨가 맞췄어요. 네. 살이 찔 것 같진 않아요. 네. 네, 모든 당뇨약이 살을 찌우는 것은 아닙니다. 인슐린 분비 촉진제나 인슐린 주사는 체중이 약간 증가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많이 쓰이는 약제들은 체중 유지에 도움이 되거나 오히려 소변으로 당을 배출시켜서 살이 빠지게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약 때문에 살찔까 봐 복용을 꺼리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네. 걱정되시면 주치 있게 말씀하세요. 요즘 그것까지 반영해서 약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는 마음으로는 영석 씨 얘기를 들으면서 설득이 됐거든요. 네. 저도 사실 같은 생각이었다. 그래요. 네. 당뇨병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문제 다 끝나고 갑자기 왜 숟가락 얹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요즘은 이제 네. 환자의 선택에 맞춰서
약도 선택을 할 수 있구나. 어. 너무 세상 좋아졌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또 네. 부작용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네. 들었는데 어디서 또 그 콩팥이 망가진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당뇨병 약을 오래 먹으면. 그렇습니다. 오, 예. 맞나요? 그 얘기는 저도 들어봤는데 네. 그런 걱정 때문에 이제 약 먹기가 꺼려진다 이런 맞아요. 분들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교수님, 당뇨병 약이 콩팥의 기능을 망가뜨린다 뭐 이런 얘기가 진실입니까? 네, 이 부분은 완전한 오해입니다. 아, 오히려 그래요? 정반대입니다. 어머. 당뇨병 약을 잘 드셔야 콩팥을 지킬 수가 있고요. 콩팥이 망가지는 진짜 원인은 약이 아니라 조절되지 않는 고혈당입니다. 네. 높은 혈당이 콩팥의 미세혈관을 계속 손상시켜서 투석까지 가게 만드는 것이죠. 더욱이 최근에는 혈당 감소에 더해서 콩팥 기능을 보호해주는 효과까지 입증돼 있는 약들이 있습니다. 네. 물론 신장 기능에 따라서 약의 종류나 용량은 조절해야 하고요. 그건 의사가 수치를 보면서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혼자 판단해서 약을 끊는 게 콩팥에서는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되겠습니다. 네. 워낙 이런 이야기가 주변에 많다 보니까 저희가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네. 완전히 잘못된 상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콩팥 네. 건강을 지키려면 오히려 네. 당뇨약을 잘 복용해야겠어요. 그렇습니다. 당뇨약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오해가 있었는데 또 이런 문제는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OX 퀴즈 내드릴 텐데 당뇨약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은 평생 끊을 수 없다. 뭘까요? 정답. 했을까요? 네. 오요, 오. 오요. 왜냐면 제 주변에도 당뇨약을 드시는 분이 나 이제 당뇨 괜찮대, 그만 먹어도 되는데 하시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아. 평생 좀 당뇨병 약을 먹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 네. 근데 저도 오요. 당뇨가 완치가 되는 게 아니라 네. 아.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만성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약도 평생 먹어야 하지 않을까요? 네, 두 사람이 이번에 같은 답을 선택을 해줬는데 과연 어떤 게 정답인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당뇨약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끊을 수 없다. 교수님, 어떤 게 맞는 말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아, 그래요? 진짜요? 끊을 수 있어요? 왜 계속 드셨던 거지? 계속 안 좋으셨나 보다. 그래요. 설명을 좀 봐요. 해주시죠. 네, 보통 약 때문에 평생 못 끊는 것이 아니라 당뇨병이라는 질환 자체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드시는 건데요. 네. 하지만 초기 당뇨 환자분들 중에서 체중을 줄이시고 식단과 운동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약을 줄이거나 완전히 끊고도 정상 혈당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고요. 네. 이것을 우리는 당뇨 관해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없어져서 약을 끊으시는 분들은 분명히 계십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형 당뇨병은 시간이 지날수록 췌장 기능이 떨어지는 진행성 질환이라 많은 분 약을 계속 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안경 쓰신 분한테 우리가 안경을 평생 못 벗네요 하고 슬퍼하진 않잖아요. 당뇨약도 내 몸을 지켜주는 도구입니다. 네. 평생 먹을까 봐 겁나서 시작을 미루는 게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이번 문제는 두 분이 사이좋게 다 틀렸습니다. 네. 예. 초기 당뇨일 때 잘 관리를 하게 되면은 약을 계속 먹지 않고 또 약을 정상 혈당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네. 네. 아니 그런데 교수님 궁금한 게요. 그럼 당뇨약을 먹다가 혈당이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환자가 스스로 약을 좀 이렇게 줄이거나 끊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표정 보니까 안 된다고 하실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표정이 안 되는 것 무서웠어요. 같은데요. 네. 네, 절대 안 됩니다. 아 절대. 진료실에서 제일 많이 보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혈당이 정상으로 내려온 것은 병이 나아서가 아니라 약이 일을 하고 있어서입니다. 저희가 우산을 서서 앉았는 건데 비가 안 오네 하고 우산을 접는 것과 똑같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오. 대개 몇 주 안에 혈당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요. 더 문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뇨병은 증상이 없는 병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올라간 혈당을 본인이 못 느낀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눈이나 콩팥은 조용히 망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을 줄이고 싶으시면 끊지 네. 마시고 병원에 오셔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혼자 결정하시 마시고 네. 함께 결정하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현 씨 들으셨죠? 네. 약을 혼자 결정해서 스스로 줄이거나 끊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 꼭 위험하네요. 여러분도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